네, 이렇게 9월 1일 우리 증시 장 마감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양시장 모두 강보합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과연 그 안에 세부적인 종목들의 흐름은 어땠는지, 또 우리는 내일을 벌써부터 준비해야 되니까 고냐 스톱이냐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밖에 날씨 좀 선선해졌죠? 괜찮았습니다. 오, 이제 네. 드디어 네. 이제 드디어 그 무더위에서 그쵸.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국내 시장에 대해 저희가 오늘 좀 점검을 해봤어요. 9월 증시 좀 재미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안에서도 그나마 봐야 되는 이벤트 뭐가 있습니까?라고 매 출연자마다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은 무엇을 주력으로 보고 계십니까? 결국엔 금리 인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 이후에 움직이는 어떤 방향성, 그러니까 이전에 움직인 건 사실 의미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이후 발표하고 나서 때론 뉴스로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정말 그 기조 그대로 인하 수혜주라 불리는 종목군들이 이제 더 강하게 갈 건지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9월 달에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하실 겁니다. 뭐 전통적으로 가장 약한 달이 어디냐라고 하면 또 9월도 굉장히 많이 거론되는 달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8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의 체력이 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물 증시에 외국인들 기관도 이렇다 할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9월을 맞이하는 그러한 상황이라 외부 충격에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꾸리시기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종목을 조금은 유연하고 지혜롭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주 김태성 본부장님의 성적은 어땠는지 10개 종목 중에서 몇 개를 맞춰주셨는지 9개를 맞춰주셨네요. 90%의 높은 적중률 보여줬고요. 오늘도 이 고득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종목 보시죠.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있고요. 그리고 사이버 보안, 교육 미디어 있습니다. 그래도 제약바이오 테마가 좀 많이 올라와 있고 2차 전지 그쵸. 확실히 시장 안에 주도주 3파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볼게요.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유한양행, 포스코퓨처엠, 현대차 등이 있는데 첫 번째 수상한 종목 삼성전자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조금 전에도 이제 내일 공략해야 될 섹터로 반도체 이야기를 했는데 참 삼성전자가 애매합니다. 한동안 뭐 엔비디아 콜테스트 통과했다 안 했다로 양치기 소년처럼 매일같이 뉴스가 맞아요. 나왔는데 지금은 또 그 뉴스도 사라졌어요. 지금 만약 그 뉴스가 나오면 네. 과연 시장에서 환호를 할까요? 저는 굉장히 좋은 뉴스도 타이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 저는 그게 네. 코로나 백신 그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코로나 백신도 나왔을 때 나왔다면 우리가 화이자처럼 주가가 오를 수 그쵸. 있었는데 뒤늦게 나오면서 맞아요. 아무도 반응 안 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도 굉장히 좋은 이슈이겠죠. 네. 만약에 펄테스트 통과된다면 우리가 정말 기다려왔던 내용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그걸 빌미로 그동안에 눌렸었던 소외받았었던 기간의 대다수의 조정을 좀 되돌릴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뉴스가 나올 타이밍은 조금 지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아쉬움은 좀 남을 수는 있는데 그냥 절대적인 가격, 밸류 기준으로 보자면 싸냐 안 싸냐? 혹은 살 수 있냐 없냐? 저는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소부장들 중에 적어도 1분기, 2분기 혹은 다가오는 3분기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라면 지금의 가격은 어떻게 보면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힘든 건 뭐냐면 힘든 이유는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얼마만큼 또 손익을 줄일 수 있는 건가 그것도 계산을 해야 하고 기술적인 반등 혹은 이제 그 이상 나왔을 때 내가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혹은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수익으로 과연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저는 사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지난주만 하더라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면 모든 게 반도체는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네. 심지어 반도체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날 장 후반부에 반도체가 수급을 확 끌어당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가겠구나. 하지만 이게 웬걸 다음날 급락 나오고 우리나라 증시는 또 굉장히 힘든 구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 삼성전자 가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구간인 건 알겠지만 너무 적극적으로 혹은 빠른 수익을 기대를 하면서 투자를 하기에는 저는 반도체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다. 그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3분기 성과.
그러니까 펀더멘탈에는 문제 없이 지금 수급적으로 가격적인 조정이 나오는 거냐, 그걸 무엇을 통해 할 수 있냐. 우리는 3분기 숫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3분기 숫자가 정확하게 혹은 제대로 찍혔다면 저는 지금의 반도체주들에게는 모두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걸 지금 미리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대신에 삼성전자라면 천천히 모아가는데 아마 뭐 반대하실 분은 저는 없다 생각이 들어서요.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어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 기업을, 이 종목을 안 살 만한 그런 이유는 없다. 오히려 모아가는 게 좋은 그렇죠. 전략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AI 버블론 나왔을 때 네. 애플과 마이크론은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들은 AI에 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당장의 아웃풋에 대한 고민은 있겠지만 그들도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혹은 우리 투자자분들도 네. 조금은 더 베팅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과잉이 아니라 늦어지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늦어지지 않으려고 공급 과잉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현실입니다. 여기 더불어서 한때 반도체 제왕이었던 인텔이 네. 파운드리에서 결국 손을 뗄 것이다. 이게 뭐 TSMC에 치이고 삼성전자에 치여서 어쩔 수 없는 행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또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과거에 네. 그 카메라 필름의 코닥 그리고 모바일 시장에서 노키아가 좀 사라지듯이 네. 결국엔 기술의 태보는 이렇게 좀 어두운 어떤 결과물들을 좀 보여주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냥 그에 따른 반사 수혜를 볼 거냐? 삼성전자도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저는 걱정도 좀 있거든요. 에이 설마요. 설마죠. 네. 설마긴 하죠. 네. 그런데 뭐 인텔에 대한 어떤 악재가 반드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반사 수혜로 이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다소 조금 아쉬움들이 많다. 일단 인텔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지금 포인트인 거죠. 매각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거냐. 그리고 이제 독일에 짓기로 했었던 공장을 지금 지연을 한 거냐, 완전히 취소를 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조금은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사 수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론이 되나, 그걸 너무 호재로 받아들이기에는 저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그 의견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은요. 오늘 좀 많이 밀린 LS 일렉트릭 볼게요. 10% 가까운 급락을 보였습니다. MSCI 지수 편입 첫날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다라는 거는 세론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은 LS 일렉트릭의 차트를 보니까 확실히 이제 우상향 차트는 조금 거리가 멀어진 것 같은데 네. 그런 차트상 기술적인 분석에 의해서 오늘이 급락이 컸던 건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일단은 세론으로 받아들인 게 맞죠. 첫날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주도 업종이었고 주도주였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종목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이제 해석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공포감을 심하게 느끼실 수밖에 없죠. 시장이 이렇게까지 안 좋았나?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LS 일렉트릭은 지금 두 자릿수 하락을 좀 보이고 있어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LS 일렉트릭을 한번 사봐도 괜찮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구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을 할 거냐? 펀더멘탈로 봐야 되겠죠. 지금 LS 일렉트릭 펀더멘탈 바뀐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전력은 필요하고 전력 수출 데이터는 좋고 실적에 대한 어떤 결과치도 너무 좋습니다. 바뀐 건 수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을 통해서 지금 가격적인 변동성이 나왔다는 것은 저는 그만큼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의 하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속상하겠죠. 근데 이제 너무 뭐 LS 일렉트릭의 본업에 대한 평가가 박하다, 안 좋다, 부정적이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SCI 편입 첫날 세론성으로 매도가 나와봤습니다. 하지만 본업 자체는 주도주 자리를 가졌었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것 저런 맞아요. 이유로 인해서 전력 소모가 부족한 건 맞다 보니까 네. 그래서 업황의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나는 반대로 매수 기회일 수 있다라는 의견에 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 유한양행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2차전지 너무 강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섣불리 안 된다라는 거는 매번 느꼈던 거고요. 이렇게 되면 바이오에 대한 수급이 2차 전지로 가면서 유한양행도 쉴까요? 쉬어가고 있죠. 하지만 이 정도의 쉬어감이란 엄청 강하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하네요. 저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7에서 8% 올라가는데 유한양액이 보합 1% 이내에서 조정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강하다라는 어떤 또 하나의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유한양액을 질문하셨는데 저는 ABL 바이오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ABL 바이오 지난 금요일 날 장마 출근한 공시에 하한가도 지금 걱정할 정도로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시간에선 급락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그만큼 지금 제약바이오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 자체가 과거에 그냥 단순히 하나의 테마로 좀 인식이 되기보단 실제로 기술 수출, 기술 이전 실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뭐 2차 전지와의 수급 공백도 나름 고민을 좀 했어요. 오늘 2차 전지가 강하면 제약바이오가 빠지겠구나. 하지만 실제로는 제약바이오는 굉장히 탄탄하게 버텨줬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세를 저는 할 수 있다. 대신에 지금 유한양액 좋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지금 위치에서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지금 위치에서 마치 여기서 또 40%, 50%또 100% 가는 것을 바라는 건 저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약바이오 쪽에 가이드라인을 유한양에 삼으시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쪽을 좀 체크해 본다면 GI 이노베이션 저는 이런 기업들 혹은 퓨처캔과 같은 기업들 여전히 상승의 룸 자체가 많이 남아있는 기업들 많기 때문에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9월 달에 가장 중요한 건 금리나 키워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에 또 부합하는 섹터가 제약바이오이니까요.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했지만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그룹주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한 것과 비교해봤을 때 0.71% 하락이면 되게 강한 그렇죠. 거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유한양행 고 수적 의견은요? 저는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고 의견입니다. 이어서 근데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거지 아. 없으셨던 분들이 지금 사기엔 좀 부담이 된다. 이거 한 번 더 강조 드릴게요.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고 의견이고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 현대차 볼게요. 3.72% 오늘까지 3거래 연속 하락하면서 지난주 정말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베스터데이 효과가 주식상에선 사라졌어요. 네. 오늘 왜 이렇게 밀린 거죠? 뭐 특별하게 뭐 이슈가 있어서 저는 움직였다라기보다는 네. 그동안에 이제 소외받았던 쪽에서의 반란이 지금 오늘 일어나는 상황 속에 지수가 안 좋아도 잘 버텼던 자동차 쪽에서 지금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저는 어차피 기존은 우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주하는 정책을 통해서도 현대차와 기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밸류를 높일 수 있는 현금 자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이고 그리고 이제 판매량에 대해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지만 올해 2분기 글로벌적으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져다 줬던 것은 전기차를 많이 팔아서가 아닙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많이 팔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 기조는 올해 하반기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요. 저는 현대차, 기아 여기에 이제 또 플러스 인도 IPO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네. 저는 충분히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천천히 매수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좋은 결과치를 좀 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며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IPO를 통해서 얻은 자금을 가지고 뭘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제 인도 IPO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계획을 그렇죠. 세우겠다라는 거 보면 뭔가 플러스 알파로 주주 친화 있죠. 정책에 나올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는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오늘의 하락은 크게 의미 부여하기는 좀 없다. 어렵고 그리고 그간에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반대로 하락한 것뿐입니다. 그 의견으로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 수상한 종목은요. 센즈랩 4.97% 상승입니다. 오늘 그런 글이 많았어요. 그 딥페이크 관련해서 수혜 테마주들 중에서 센즈랩이 대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그간의 추세라던가 거래량이라던가 이슈들을 봤을 때 대장이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본부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테마의 가장 특징이라고 하면 보통 테마는 하루 이틀 사이에 대장주가 정해지거든요. 근데 이번 딥페이크 사건을 통해서 움직이는 보안주들의 특성은 계속 요일마다 돌아가면서 대장주가 바뀌는 게 좀 특성이었던 것 같아요. 센즈랩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센즈랩이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네. 또 개인적으로 라운시 큐어가 더 대장이 아니겠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사실 이쪽 부분에서는 뚜렷하게 뭐가 가장 강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의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대표적인 기업이 지금 없으니까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굉장히 빠른 자금의 순환이 저는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이 부분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끝날 저는 이슈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PA의
피의자들은 꼭 반드시 이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지금 정부에서도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어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식시장에 좀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좀 높여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저는 센즈랩에 대해서 고르 의견을 드리지만 네. 만약에 트레이딩 할 거라면 라운시큐 쪽이 지금은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내보일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대장주를 딱 또렷하게 잡기가 좀 어려웠나 봅니다. 센즈랩은 그 의견이었고요. 전체 10개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떨지요? 보시죠. 아이스크림 미디어만 스톱이고 나머지는 다 그 의견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수상한 종목은 무엇입니까? LS 일렉트릭이 아무래도 저는 지금 수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사고 싶다가 또 이제는 무서워서 못 사겠던데. 만약 오늘의 하락이 수출 데이터에 대한 어떤 변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계절이 좀 한풀 꺾였기 때문에 나오는 차익 매도 물량이었다면 저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MSCI 지수 편입 첫날이라고 하는 또 세론 뉴스로 작용할 만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오늘의 어떤 가격적인 조정을 이용해서 천천히 매수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부터 이제 떨어지는 칼날 확 잡아서 바로 수익을 가고자 하는 전략이 아니라 저는 지금 구간부터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되신다면 13만 2천 원에서 15만 1천 원, 15만 2천 원 이 밴드 안에서 모아가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반도체가 여기서 바로 가지 않으면 이런 전력기기도 바로 가기 좀 어렵거든요. 그럼 즉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천천히 사모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3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저는 내려오지 않는다면 괜찮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시에는 1차적으로는 저는 22만 원이라는 가격대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뭐 지금 전력기기 좋다는 거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젠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없이 해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22만 원 제시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